김인식 사장님, 예, 금년 여름 폭우 때 혹시 그 영산강 하구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몇 번 가보셨어요? 폭우 때는 한 번 가봤습니다. 뭘 느끼셨나요? 제방보다 낮은데 전기실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구원 쪽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대단한 상상력이시네요. 저는 그 영산강 하구원에 1차 5개 수문, 2차 8개 수문, 13개 수문 가지고는 도저히 기록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동의하고 있는 분한테 이거 좀 늘려야 되지 않냐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배수문 확장, 이 수문 가지고 기록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상류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해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답변을 했어요. 그분이 했던 답변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배수문을 확장해야 된다고 답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트는 맞았어요.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접근하는 그런 견해 차이부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기록적으로 쏟아지는 상류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해낼 수 없는 영산강 하구원 수문의 개수 부족도 문제고, 또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업 부서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고, 그 와중에 펌핑장 2005년도에 제방뚝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펌핑장의 위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그걸 나름대로 조치하긴 했는데 그 뒤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자료화면 6번 줘보세요. 보세요. 위치가 펌핑장 위치가 제방보다 낮아서 침수된 현황이 여러분들 낸 자료에 이 정도 액수예요. 처음부터 설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 맞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5년도에 규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뻔히 예측 가능한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펌핑장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인재입니다. 맞죠? 예. 인재면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2005년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개정되고 난 뒤부터 이후에는 그렇게 신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638개 중에서 328개는 이미 높였고 남은 것이 이제 310개가 남아 있습니다. 310개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단 한 곳이라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침수 현상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인재다라고 저한테 항변하는데 저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 그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는 거니까 다시는 내년에는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세요. 100년 역사가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인정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할 걸로 믿고 사장님 양식을 믿겠습니다. 다만 이제 310개 예산 확보에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별로 좋게 말씀하실 원인들 안 계실 텐데. 이병호 사장께 묻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1번 줘보세요. 보세요. 다 이렇게 팩스로 수요자가 AT에 물량을 신청하면은 AT는 수요업자한테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수요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물량만큼 돈을 수요자는 지불했는데 AT는 수요자한테 있는 데에서 나눠 갖고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엿가락처럼. 물건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팔아놓고 대명천지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됐죠? 네, 네, 잘못됐습니다. 그럼 띄어먹는다는 말이에요, 돈을? 그리고 이 전자로 이렇게 모든 그런 조달 사무가 처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18세기도 아니고 17세기도 아니고 무슨 팩스로 선착순 신청으로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입이 10개라도 AT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시스템을 고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2번 줘보세요. 봐보세요. 그렇게 팩스 신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번 중복된 업체가 3개, 4번이 4개, 3번 이상이 13개.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요 팩스 신청 시스템은 아마 좀 이렇게 고민을 좀 여러분들 개선을 위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내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도 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잘못된 것을 다 인정을 했으니까 좀 고치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희가 그 직배 물량을 배분하고 그와 관련된 그 납입금을 받는 방식이 마이크 좀 대고 크게 좀 하세요. 이게 마이크를 좀 당겨서 사장님 당겨서 좀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직배 배추 직배는 18년, 19년, 20년 이렇게 7차례 했는데요. 그때 아니 이제 팩스로 선착순 접수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언제부터 했었냐고요. 팩스 선착순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입금자 순서로 했던 것으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더 이상한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배 물량 사장님, 제가 그 보충 질문 때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놓고 그럼 개선 방안이 뭐냐 하니까 추첨을 통한 물량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행 시스템 직배 개선 방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팩스 직배나 추첨을 통한 물량 배정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에 마치 이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거는 현재 입금 또는 팩스 신청의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신청 기간을 하루든 이틀이든 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다 신청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배분을 추첨 또는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부 기관 민영 기관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김민식 사장님, 예. 이제 좀 못 풀리신 것 같네요.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먼 거리 오셔가지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본 질문에 영산강 하군 수문이 1차가 5개고 2차가 8개인데 그거 가지고는 태우적인 것 같다. 늘려야 된다라는 걸 동의하셨죠? 그럼 그 수문을 늘리는 데 대해서 뭐 노력을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리고 펌핑장 침수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그런 피해는 인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동의하셨죠? 의원님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동의하셨죠? 2005년도에는 사실 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셨죠?
인재라 예, 번복하시겠습니까? 인재라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종감 때까지 보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기환 정비 사업, 아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사업은 좀 계속 예산을 대폭 투자해서라도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산강 4지구 사업 뭐 이렇게 27년 동안 한다는데 30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좀 더 벅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예. 이병호 사장님, 네.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비축되어 있는 물품 품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합니까? 검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정사요? 네.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외부 검정기관. 그럼 그분들이 검사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현황을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보셨어요? 그 품위 검사를 하는데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합니까? 샘플링으로 합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의 실제 품위도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럼 한 번도 그러면 그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썩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어요? 있었어도 그냥 그대로 갔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무나 배출을 검정하는 방식과 또 다른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검정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특히 이제 보관 기관이 이제 가까워진 이런 무배추들의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몇 %쯤의 이 이를테면 품질 저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고 합니다. 그 1회 이상 그 전문가들의 외부 인사들이 와서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검사한 그 결과를 종감대가 갖다 주시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배정된 업체들한테 혹시 그 물건을 못 주고 환불 조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전액 그 그 식배 자료도, 물량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그 네, 자료도 전액 환불 주세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해준 적 있습니까? 손해배상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그걸 왜 안 했는가에 대한 근거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그 AT의 냉동고추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고추농가 보호 대책을 얘기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전혀 뭐 이렇게 수입량에 대해서 변화가 없네요.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그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중에서 신선보다 가공의 프로테이가 높다라고 지적했는데 요거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한 거니까. 네, 저희들이 신선 농산물 수출을 이제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아니,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변화가 없어요. 좀 네. 이렇게 더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그 기관 공통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기관별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냐,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또 식량 작업 향상을 해서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오늘 감사에 임하는 기관이 지금 5군데인데 농어촌공사 AT는 비교적 나름대로 자료를 좀 냈어요. 근데 농어촌공사 부분에 한 가지 기관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빠졌는데 나머지 뭐 다른 내용 중에 포함된 걸로 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부분 식량작업 향상 사업을 해서 기관이 할 수 있는 걸 뭐냐고 물어봤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진짜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밑에서 담당자들이 이렇게 보낸 건지, 이 세 기관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식량 작업에 대한 그런 이기의식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종감 때까지 저희 방에서 물었던 이 코로나19 대응 새 사업, 식량 작업 향상 사업에
이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